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이어나갑니다. 오늘 주제를 적어볼게요. 네, 우리는 계속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조율은 중요성을 조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의도의 조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치우친 에너지를 균형 잡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장이라고 했어요. 제3권에서. 그 중에서 오늘은 싸움 그만두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얘기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또 도입하는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이 트랜서핑 강독을 최근에 새롭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시즌처럼, 계절처럼, 이 신규 구독자분들이 몰릴 때가 있고, 또, 뜸할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요즘에 또 이렇게 신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뭐, 트랜서핑 신간 도서가 나온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트랜서핑 책을 사두었지만,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 이 트랜서핑 강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시 책을 펼치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모두 환영하고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시라고 또 도입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도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서핑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일수록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들으시면서 그것을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을 듣고 이해했지만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는 게 있죠. 트랜서핑은 실전 매뉴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트랜서핑 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현실, 발 딛고 사는 여러분들의 실제 현실이 변화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트랜서핑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물론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해한 것이 인식으로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는 가슴에, 마음에 이것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새기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죠. 학습이라는 한자를 구분해서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학이 있을 뿐 아니라 익히고 훈련하는 습이 있죠. 이 습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점점 성공에 이르는 것이죠.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체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체화가 된 상태는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 행동하는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이해했던 바와 일치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여러분 각자 나만의 현실에 속해 있잖아요. 그 나만의 현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주변 인물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직장, 조직의 영역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쳐지잖아요. 바로 그 현실 속에 여러분이 몸이 있는 그곳에서 이 트랜서핑을 적용하고 인식하고 체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듣고 공부하실 때는 흘려듣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채널을 그냥 틀어놓고 흘려듣기 쉬운데, 물론 그렇게 하는 때도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정식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펼치시고, 또 필요하면 노트 또는 필기구를 드셔서
밑줄을 그으시고 메모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과 함께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만의 통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적용을 해나가면서 책과 영상을 병행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시고 지속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것이 체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꾸준히 젖어 들어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자, 이제 책의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뉴질랜드가 락다운이 걸렸었잖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락다운이 걸렸었는데 그게 최초에 3일이 지속되고 4일이 연장이 됐었는데 그게 어제까지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며칠이죠? 4일인가 5일인가 금요일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전국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델타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좀 더 기간이 더 연장이 됐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지금 전국이 여전히 락다운 중입니다. 밤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적막감 이런 것이 대낮에 느껴질 정도로 아주 고요하고 새소리만 들립니다. 바람소리하고. 네,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저야 뭐 워낙 조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확산세가 빨리 잡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뭐 놀면 뭐 합니까? 집에서 이렇게 시간이 또 날 때 여러분들 영상 또 꾸준히 착실히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제가 트랜스서핑 강독이 끝나면 타프티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기대하시면서 꾸준히 영상을 접하시면 계속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싸움 그만두기인데요.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싸움 그만두기. 뭐예요? 싸우지 말자. 그 다음 애쓰지 말자. 힘 빼자. 자, 이것이 이제 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면 끝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으면 네, 이번 주제는 끝난 거예요. 싸우지 말자, 애쓰지 말자, 힘 빼자. 근데 싸움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뭐예요? 바로 펜듈럼입니다. 펜듈럼과 싸우지 말자. 펜듈럼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자. 내게 들어있는 중요성의 힘을 빼자. 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장이 완전히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펜듈럼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펜듈럼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환경으로 다가오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 환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죠.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안에서 또 누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있죠. 나라는 자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환경과 맞서 싸우지 말자.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자. 환경 속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나 자신의 힘을 빼자.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사람들과 싸우지 말자. 여기 사람은 뭐예요? 예, 뭐 직장에서의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네, 사람과 싸우지 말자.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자. 네, 그 사람에게 들어간 긴장을 힘을 빼자. 그 다음 자신도 대입할 수 있죠. 나 자신과 싸우지 말자. 나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자. 나 자신에게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빼자. 이거예요. 끝.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선택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선택의 권리. 트랜스서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현실 조종자, 현실 지배자, 뭐 현실을 선택하는 그 선택권, 선택의 권리를 회복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중요성을 조율하는 것. 중요성이 높아지면 펜듈럼에 걸려들고 펜듈럼에 걸려들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싸우고 애쓰고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중요성을 한번 낮춰보자. 중요성을 낮추면 싸울 일이 없어지고 애쓸 필요가 없고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데 그 선택의 결과 뭐가 작동한다? 외부 의도가 작동한다. 그래서
외부 의도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그 흐름을 타고 가면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고 수월하게 목표에 도달한다. 이 트랜서핑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것을 내려놓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조 개념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슬라이드 기법 또는 심상화라고 그러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포함이 돼서 개념이 들어가요.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깔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의 권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 나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나 자신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어디서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가능태 공간. 거기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의 양상 선택할 수 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선택의 자유. 펜듈럼과 싸우는 게 뭐예요? 펜듈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선택한단 말이죠. 경쟁, 나 자신과의 경쟁, 다른 사람과의 경쟁, 비교 경쟁. 이것을 통해서 목표에 이룰 수 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남아야만 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는 펜듈럼의 규칙 안에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트랜서퍼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트랜서핑 학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은 나는 싸우지 않는다. 나는 갖기로 선택한다. 나는 갖도록 허락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학원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나는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그것을 갖기로 선택한다. 세 번째,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나는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갖도록 허락한다. 언제? 지금. 이걸 일종의 학원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기를 쓰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택을 해라. 그리고 받을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자유라는 단어에 이제 방점을 찍으면 여기서도 일종의 트랜서핑 학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싸우지 않는다. 나는 자유를 누린다. 나에게는 이미 자유가 있다. 언제요?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 나는 싸우지 않는다. 네, 나는 다만 자유를 누린다. 지금 자유를 누린다. 나에게는 이미 자유가 있다. 펜듈럼과의 싸움, 목표와의 싸움을 그만두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선택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언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구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갖는다. 나는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서핑의 원리를 얘기해주는 문장이 되겠죠.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표와 관련해서 펜듈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가르쳐요? 싸워라. 기를 쓰고 노력해라. 그리고 힘을 잔뜩 줘라. 상대방을 의심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심하고 너 자신을 강하게 몰아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펜듈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의도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부 의도. 내부 의도가 외부 의도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내부 의도만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소수에게만 적용될 뿐이고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취업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입학, 어딘가 학교 진학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생의 뭐 어떤, 경제적인 뭐 목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운동 목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현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노력을 합니다.
자, 노력 필요한 거죠. 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내부 의도라고 그래요. 근데 트랜서핑에 따르면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선택하면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선택하면 돼. 선택하면 돼. 이거는 애써서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안에서 결정하면 내게 되는 거야. 그게 시크릿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지죠. 노력은 필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충분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택이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 곧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은 비로소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 내부 의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 의도에 더하여 외부 의도를 사용하고 이 흐름을 타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이 외부 의도의 힘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노력의 과정,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애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외부 의도를 향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되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 외부 의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이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적절한 내부 의도를 조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트랜서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너무 부실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펜듈럼도 그 사람을 쓰질 않아요. 네, 펜듈럼도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펜듈럼도 안 건드리는 사람은 트랜서핑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부 의도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펜듈럼이 그 사람을 탐내요. 그래서 펜듈럼의 스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대부분은 펜듈럼의 스타가 됩니다. 내부 의도에 갇혀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스타가 됐어요,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낫죠. 외관상에. 그러나 우리는 펜듈럼이 탐낼 정도로 내부 의도를 잘 갖추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펜듈럼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이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써요? 외부 의도의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써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한단 말이지.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트랜서핑은 말할 것도 없고 펜듈럼은 고사하고 펜듈럼조차도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들어한다, 여기서. 2단계가 되면 안 돼. 이게 바로 트랜서핑 전 단계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트랜서핑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뭘 해야 된다? 내부 의도를 잘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 기능들을 익히셔야 된다. 뭐 학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직업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익히셔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필요한 것을 갖춘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다.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외부 의도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힘을 기르시라. 그것조차 없으면 여기에는 갈 수가 없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 쓰지 말자, 힘 빼자 얘기를 하는데 이 싸움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은 싸움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 싸움에 빠져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안 싸우고 흐름을 타는 것이 돼야 되지,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흐름을 타려고 그러면 이걸 통과 못한 거거든요.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다가 힘이 생기면 이 유혹에 걸려드는 거예요. 펜듈럼의 유혹에. 없던 힘이 생기면 펜듈럼이 이제 빨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때 잘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그 힘을.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펜듈럼의 스타가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펜듈럼의 스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흐름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여기에 저항에 부딪히시는 분들은
이 힘을 조율을 잘 하셔서 외부 의도를 탈 수 있는 흐름으로 넘기셔야 된다. 곧 중요성 조율을 하셔야 된다. 펜듈럼에 자꾸 부대끼는 분들은 아예 이 펜듈럼이 손 뗀 상황에 있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너무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자꾸 펜듈럼의 미끼가 나를 건들려고 하고 자꾸 나를 거슬리게 만들고 나를 걸고 넘어진다? 예, 나에게서 빨아먹을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셔야죠. 아, 내가 쓸모 있나 본데 너한테 내가 에너지를 주진 않겠어. 나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거야. 외부 의도를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할 거야. 이렇게 이제 올바로 인식하시고 에너지 조율을 하셔야죠. 중요성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에 자꾸 시달리시는 분들은 그걸 나쁘게만 보진 마세요. 아예 이 펜듈럼조차도 방치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 분노의 상태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위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분노에 휩싸여서 세상과 맞짱 뜨고 나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야. 투쟁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것조차 없으면요. 세상과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다만 그 싸우려는 방향, 태도, 그리고 그 대적관이 잘못된 거다. 우리의 주적은 뭐다? 펜듈럼이다. 네, 요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싸움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싸워봐야 여러분들은 계속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길 뿐이거든요. 심지어 이 펜듈럼은 여러분들에게 싸울 힘을 주기도 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한테는 싸울 힘을 줘요. 그게 뭐예요? 에너지 대출. 대출을 하면 어때요? 상환을 해야 되죠. 뭐와 함께? 이자와 함께. 그래서 싸울 힘을 줘. 싸울 위치를 줘.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뭐야? 그냥 에너지 쏙 빨아먹어. 예, 그리고 좀 쉬었다 와. 그리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줘. 그리고 싸울 만한 상태를 붙여줘. 그리고 한 판 또 붙게 해. 그리고 또 쉬게 해. 자, 여러분들 이런 방식의 삶을 사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 저 직장,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인생이 펼쳐져요. 꼭 나를 거스르는 인간들이 나타나고 꼭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나타나고 꼭 속 뒤집히는 일들이 펼쳐지고 그러면 나는 꼭 참다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싸지르고 그러면 꼭 그 다음에 후회하고 그리고 또 옮기고 이게 패턴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펜듈럼에게 아주 잘 이용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제 거기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싸워봐야 뭐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힘 빼라는 건 중요성 낮추라는 뜻이지 이 상태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출구를 모를 때 외부 의도를 향한 트랜서핑을 향한 출구를 찾지 못할 때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펜듈럼은 아예 내팽개치지는 겁니다. 더 이상 빨아먹을 에너지가 없을 때 펜듈럼이 내팽개치거든요. 그때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예요? 완전한 에너지 소진 상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유도전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바닥의 인생 트랙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내팽개치지 않으려면 여전히 에너지가 있고 펜듈럼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자꾸 부대끼는 분들, 자꾸 싸울 일이 생기는 분들,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분들, 갈등이 끊임없는 분들은 빨리 이 구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배후에 뭐가 있다? 펜듈럼이 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가 올라오면 빨아먹고 또 에너지를 주고 자, 이 굴레를 빨리 아셔서 여기서 나가야겠다. 내 온전한 에너지를 복원하고 더 이상 뺏기지 않고 이 에너지를 오롯이 내 인생을 올바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써야겠다. 트랜서핑을 해야겠다. 이 출구를 찾으셔야 돼, 출구. 이 출구를 찾는 비결이 뭐다? 싸우지 말고, 애쓰지 말고 힘을 빼라. 선택의 권리를 사용해라. 선택의 자유를 누려라. 중요성을 낮춰라. 이겁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이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를 쓰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공작을 하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난리가 일어나요. 난리가.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펜듈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독해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풍토에선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양처럼 살지 말고 늑대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7, 8, 90%의 순한 양들을 지배하는 늑대가 되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순수하고 착하지 않다. 다 쇼다. 실제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업을 한다. 너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양이 되면 안 돼. 너는 늑대가 돼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풍토 안에서는. 그러나 그거 역시도 뭐에 한계가 있다? 펜듈럼의 규칙일 뿐이다. 그 역시도. 결국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이 패턴 안에서 에너지를 빨라먹히게 돼 있어요. 늑대처럼 성공을 했다? 늑대처럼 성공해서 스타가 됐어요? 펜듈럼의 스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펜듈럼의 스타는 언제든지 펜듈럼에 의해서 내쳐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은 심하면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목격합니다. 많이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나간다고 우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전 단계에서 풀이 죽어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잘 찾으시고 출구를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통과해서 나가시고 트랜스서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예, 싸우지 말아라. 환경과 싸우지 말아라. 사람들과 직접 맞서 싸우지 말아라. 심지어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말아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자신과의 싸움. 이 고승덕 변호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고승덕 변호사. 이 고시삼관왕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영상 중에 고승덕 변호사가 강의하는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있어요. 아마 공부와 관련돼서 했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봐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이분이 이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왜 이제 고시 공부하거나 뭐 시험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것에 빗대어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하기 힘든 때가 온다. 예, 하기 힘든 때가. 그래서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관둘까?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그러면 대부분 내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수험생들이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포기를 한다 이거죠. 결국은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것을 통과하면 나는 그만큼 경쟁 우위에 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데 이 힘든 상황에서 대부분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면 이미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내부 의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펜듈럼의 스타로 한번 세상에서 빛난 적이 있었죠. 또 어떤 분은 그 공무원 시험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꽤 스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노량진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이렇게 그 마치 심리맨 잔소리처럼 이렇게 하는 영상만 모아놓은 그게 있어서 한번 봤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험담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인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예,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고 이분이 한번 사업을 말아먹었던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야기들이 허황되지 않고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뼈 때리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 이제 그 달라요. 뉘앙스가. 한번 일어났다 무너졌다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일어났을 때는 펜듈럼에게 이용당하는 스타가 아니라 뭐 트랜스서핑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상당히 출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트랜스서핑의 출구를. 그러니까 중요성 조율이 되는 분이라는 거죠. 바닥에 떨어져서 고생을 했던 분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중요성 조율의 감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 내부 의도를 부추기는 내용이 상당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뭐 여느 뭐 일타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에너지가 상당히 인생의 그 모진 경험을 통해서 균형이 상당히 그래도 잡힌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것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필요한 내용. 그런 수험생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태도들이 정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인생을 펼쳐놓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삶이 너무 고달퍼져요. 출구가 없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 빠지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왜? 경쟁은 계속되고 내가 경쟁을 멈추는 순간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 이게 펜듈럼의 규칙이고 펜듈럼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권리와 자유가 있고 심지어는 선택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 의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트랜스서퍼인 겁니다. 그래서 싸움 그만두라고 그랬을 때 이 트랜스서핑 전 단계로 무의지의 상태로 가란 얘기가 아니라 의지력을 내려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부 의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 싸움 그만두기는 기본적인 힘을 갖고 유지를 하되 이 출구를 올바로 알고 외부 의도를 향해서 사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싸움 그만두기를 또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싸우는 경험이 필요하고 싸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여기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상담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봐요, 상담하다 보면은. 그래서 트랜스서핑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시크릿 같은 것을 이제 잘못 먹죠. 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못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신 개조하고 성격 개조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 의도를 강화시키는 방식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로 막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잘못 받아들이면은 엄청나게 이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다른 겁니다.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정신개조, 성격개조, 바꾸자 이런 말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펜듈럼 체제 안에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을 할 때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질적인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 필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거지만 그것을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꺼운 싸움이 돼야지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심판하고 자책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 너머에. 우리의 길을 향해서 트랜스서핑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 펜듈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구도가요, 이성적인 그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합당하고 옳은 내용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합리적이라고요.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돈 벌어야죠. 그래서. 자, 경제적 자유인 되고 싶죠.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이 트랜스서핑을 통해서 외부 의도를 통해서 성공의 물결을 타고 여기에 이르는 방법이 있고요. 내부 의도를 통해서 펜듈럼의 스타덤에 오르는 방법이 있죠. 어느 방향을 가든 어쨌든 경제적 자유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 트랜스서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오는 것은 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돈의 중요성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돈으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펜듈럼의 규칙은 뭐예요?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돈 자체를 수단이 아닌 목적, 목표로 삼게 만들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펜듈럼 안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랜스서핑에서는 야, 돈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마. 경제적 자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경제적 자유인이 되려고 그래? 네가 원하는 삶이 뭔데 도대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뭔데?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걸 하죠. 돈이 있어야 그러한 집에 살고,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돈이 있어야 연애를 하죠.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여가 생활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랜스서핑은 그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건 펜듈럼의 규칙이고, 그냥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거 선택해. 선택해. 그리고 그거를 하기로 결정해. 결정해.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네 마음속에 의심을 걷어내. 그리고 의도를 거기다 맞춰.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봐 한번. 방법은 생각하지 마라. 일단 여기에 가 있어. 생각이 먼저 결과에 가 있어. 목표에 생각이 먼저 가 있어. 마음이 먼저 가 있어.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현재의 나와 가능태 공간의 내가 만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외부 의도의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결과에. 그리고 그 생각이 흐름을 타고 오고, 나는 그 생각을 향해서 행동을 해주고, 방법은 모르겠어. 근데 돼. 어떻게 돼? 몰라. 근데 돼.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되네? 이게 트랜스서핑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다? 준비가 돼야 가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돈이 있어야 그걸 이루거든. 결국은 돈이야. 그래서 난 돈을 벌어야겠어. 근데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이것을 준비해야 돼. 여길 가려면 이런 스펙을 쌓아야 돼.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니까 난 뭘 해야 돼? 이 학원을 다녀야 돼.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규칙 안에 다시 게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싸움을 그만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모르고 싸움을 그만두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또 무기력해지고, 생각만 커지고, 상상만 커지고, 욕망만 커지고, 꿈만 꾸다가 날이 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큰 그림들이 제가 아주 자주 반복해서 종종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오늘도 기회가 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트랜스서핑의 관점은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오직 깨어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그래서 행동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가지겠다는 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선택은 뭘 하지? 이런 계획,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결과, 목적, 목표, 거기에 가 있는 걸 얘기해요. 결론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가는 거예요. 가지겠다는 결정은 뭐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고,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이 펜듈럼의 관점 안에서 목표를 이룰 때 우리는 흔히 언젠가라는 말을 써요. 언젠가는 이거를 갖게 되겠지. 언젠가는 저 위치에 가 있게 되겠지.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게 되겠지. 그러는데 언젠가라는 전제를 붙이면 끊임없이 언젠가가 따라붙어요. 그건 마치 그 파랑새, 끊임없이 쫓아야 되는 파랑새입니다. 희망 고문과도 같은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는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을 산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도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때가 맞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을 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기회조차 없어지기 전에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좀 방점을 찍어보세요. 지금. 언젠가라는 말 쓰지 말고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언젠가 되겠지? 아니, 지금 나는 그것이 된다는 것을 선택했어. 나는 그것을 갖기로 결정했어. 야, 네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결정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선택했어. 그리고 결국은 그 길이 나올 거야. 모르겠어.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그리고 난 그걸 향해서 조금씩 다가갈 거야. 그러면 그 흐름이 나에게 올 거니까 난 만나게 될 거야. 흐름을 만나게 될 거야. 언제?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선택, 지금 이 순간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선택의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왜 남들 일할 때 해변가에서 칵테일 한잔 하면서 즐기는 그런 장면, 여러분들 그런 거 꿈꾸십니까? 9시 출근, 5시 퇴근의 삶이 모든 직장인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삶이 얼마든지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허용하십니까? 상상 안에서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는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욕망으로만 품지 마시고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월요일날 월요병 짊어지고 넥타이 매고서 출근해서 9시에서 5시, 5시가 뭡니까? 11시 자정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직장에 머물고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또 가고, 이런 삶을 10년, 20년, 30년 하면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그래서 돈 많이 버셨어요? 아니면 그래서 더 행복해지셨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허락해 주셔야 되고, 나도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벗어나는 게 두려우면서 한면으로 욕망을 키워가면은 중요성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월요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얼마든지 일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즐겁게. 이런 길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허락을 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싸움 그만두기는 무엇과 같이 가요? 선택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싸움만 그만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택의 권리를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심상화 기법, 슬라이드 기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책에 언급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 있었으면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게 되자 타임이거든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되자 타임. 이게 뭐냐면은 뭐 일종의 역할극 같은 건데, 우리가 슬라이드 기법을 혼자 앉아서 머릿속에서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직접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게 제가 몇 번 이거를 해봤어요. 예전에 공식화하진 못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되자 타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권리를 사용해서 선택의 자유를 즐기는 그 즐거움을 아마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현실과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러한 선택, 결과를 선택하고 내 가능태 공간에서 나의 현실과 내 모습을 선택하고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놀아보는 거. 그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놀아보는 것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가능태 백화점 쇼핑 게임. 책에 이제 가능태 백화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가능태 백화점을 쇼핑하는 게임 하면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즐기시면서 놀고 웃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쪽의 에너지가 강화되는 거고요. 그런 여유와 즐거움과 위트와 재치가 좀 필요합니다. 심각하게 이 안에서 막 전투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 전투적인 힘으로 트랜서핑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즐겁고 여유 있고 위트 있고 재밌게 즐기는 방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뭐 강독에 충실하겠습니다. 너무 빗나가지 않고. 몸으로 심상화하는 것, 이게 이제 되자 타임이에요. 나중에 되자 타임 한번 하실 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념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사념이 방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펜듈럼 안에서 부정적인 사념체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거울의 법칙에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서핑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긍정 사념체를 일으켜야 되고, 건강하고 밝은 주파수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상화도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고 무겁고 의심이 있는데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시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심상화도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욕망이나 중요성이 증가된다. 그러면 부메랑이 온다.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결단과 결정의 차이,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결단 또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단이나 결심. 이건 뭐냐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뭐예요?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큰 결심, 각오, 결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필코 해야 돼. 이제 이런 뉘앙스죠. 이것이 전형적으로 펜듈럼 게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펜듈럼 안에서 싸움을 하는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힘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트랜서핑 하기 위해서 출구가 열리는 방법은 뭐냐? 이 힘을 빼는 거예요. 이 힘을 뺄 때 결단, 결심, 잔뜩 들어간 힘이 풀리면서 그게 뭐가 돼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갈 때 결심합니까? 아니죠. 그냥 갑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결정했어 이거죠. 그냥 선택. 편의점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 말조차 쓰지 않죠. 그냥 가죠. 그게 의도예요.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편의점 가기로 결심했어. 반드시 편의점 가고 말 거야. 그래 갔어. 그 문이 닫혀 있어 그날.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랬더니 편의점 문이 닫혀 있네. 어떡하지?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자, 편의점 가기로 하면 그냥 결정하고 가죠. 야, 간다. 나 편의점 갔다 올게. 자, 갔어요.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와야겠다. 아니면 딴 데로 가자.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든가 다음에 오든가 이따가 오든가. 그게 뭐예요? 힘이 없는 상태, 힘이 빠져 있는 상태. 그냥 선택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들어가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편의점 반드시 오늘 갔다 오고야 말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안 가면 큰일 날 거니까. 자, 편의점 갔어. 문이 안 열렸어요. 왜 문이 내 앞에서 닫히냐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그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자, 취업하기로 했어요. 어디에 취업하기로 했어요. 굳은 결심을 해요. 반드시 취업하고 말 거야. 나는 여기에 반드시 가야 돼. 자, 떨어졌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내가 떨어져야 되냐고. 왜 쟤는 붙고 난 떨어지냐고. 왜 나만. 이게 뭐예요? 이런 사념이 계속 또 방사됩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힘이. 그럼 이제 편의점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 빼고 해보세요. 어디에 취업하기로 했죠? 뭐 했어요?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럼 뭐예요? 뭐 결정 선택 필요 없어. 그냥 야, 나 지원한다. 나 거기 가기로 했어. 거기 준비하려고. 그럼 뭐예요? 준비하면 되지 그냥. 그럼 안 됐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됐네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완해서 다시 하려고. 그래도 또 안 되면 뭐 다른 데 가야지 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어떻게든지 잘 되게 돼 있으니까 나는. 너무 걱정하지 마. 자, 이런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결국은 이 중요성이 낮춰짐으로써 세상과의 싸움이 힘이 빠지는 순간 출구가 열리는 거예요. 우연으로라도 열려요. 근데 이게 안 빠지면은 여러분들은 싸우다가 일로 떨어지고 힘 키워서 다시 싸우다가 일로 떨어지고 힘 대출 받아서 성취했다가 또 이자 되갚고 이 패턴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 굴레에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힘을 빼야 된다. 힘 빼는 건 뭐다? 중요성을 낮추는 거다. 그래서 중요성과 그 의도와의 관계가 또 이 책에 나오는데 종이를 넘겨야겠어요. 제가 의도의 시소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책에 나와 있는 중요성과 의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의도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시소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오고 또 한쪽이 내려오면 한쪽은 올라가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 중요성입니다. 근데 이 중요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내부 의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부 의도 쪽에 중요성의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 그릇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중요성의 물을 붓습니다. 중요성의 물이 들어가면 뭐가 작동해요? 내부 의도가 작동해요. 자,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스위치. 중요성이 들어갈수록 내부 의도가 작동한다. 중요성이 뺄수록 물을 빼니까 가벼워지죠? 그랬더니 외부 의도가 작동한다. 다시 중요성이 들어가면 무거워지죠? 내부 의도가 작동한다. 이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성과 내부 의도, 외부 의도의 관계를 아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외부 의도를 일으키려면 나에게 들어있는 중요성의 물을 빼셔라. 중요성을 내려놔라. 중요성을 내려놨더니 자연스럽게 외부 의도가 활성화되더라. 내부 의도가 힘이 빠지면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 자체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부 의도의 힘을 빼고, 힘을 빼는 건 중요성 낮추기. 중요성을 낮췄더니 내부 의도에 굳게 잡고 있던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의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 관계를 아시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요성의 균형 잡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싸움을 그만두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라. 펜듈럼의 게임을 거부해라. 펜듈럼의 게임은 항상 여러분으로 하여금 투쟁 정신을 일으킨다. 열정을 불태우라고 그런다.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런다. 여러분을 완전히 개조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필요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펜듈럼의 게임에 빨려들지 마시고 세상과 현실과 자신과 싸우지 말고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잔뜩 들어간 힘을 빼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뭘요? 여러분들의 목표, 결말, 결론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그냥 움직여 주십시오. 방법을 너무 계획하거나 고집하지 마시고 있든 없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 답정너라고 그러잖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하면 돼. 그냥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을 뺄수록 외부 의도의 출구가 열린다. 네, 이것을 잘 아시고 결국은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몸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현장에서 몸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익혀나가세요.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와닿지 머리로 이렇게 분석해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트랜서핑을 적용하는데 적당치 않은 현실은 없습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하셔서 조금씩 이 출구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계속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